인공지능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머신러닝 연구에 도움이 되시도록 머신러닝 특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Hello, anesthesiologists interested in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This time we've prepared a special lecture on machine learning to help you with your research. Bonjour à tous les anesthesiologistes interested par la recherche en intelligence artificielle. Nous avons préparé pour vous une conférence spéciale sur l'apprentissage automatique afin de vous accompagner dans vos recherches.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로드맵입니다. 총 5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 마취과 의사에게 꼭 필요한 머신러닝의 기본 도구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 다음 이 도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단단하고 설득력 있는 논문을 쓸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It's a complete journey, from the fundamental tools all the way to getting published in a top-tier journal. 세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리뷰어들이 어떤 부분을 보고 논문을 거절하는지 그 흔한 함정들을 피하는 법을 배울 거고요. 최신 가이드라인인 트립하드 AI에 맞춰서 어떻게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의 영향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략까지 오늘 이 모든 걸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마취과 의사의 머신러닝 툴킷입니다. 여기서 툴킷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창한 장비가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할 핵심 개념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에 딱 맞는 모델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말하는 겁니다. This section is all about building a strong conceptual foundation. 어떤 임상 질문에 어떤 도구를 꺼내야 하는지 그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다져보겠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 두 가지 용어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머신러닝을 하나의 커다란 공구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망치, 드라이버 같은 간단한 수동 공구부터 아주 강력한 전동 공구까지 다 들어있죠. 딥러닝은 like the super advanced, powerful set of electric tools inside the bigger machine learning toolbox. 딥러닝은 여러 층의 신경망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복잡한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작업에 이 비싼 전동 공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못 하나 박는 데는 간단한 망치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연구 문제에 맞는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 표가 바로 우리 마취과 의사들을 위한 머신러닝 모델 치트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매일 마주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모델이 유용한지 한눈에 보여주죠. 예를 들어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면서 왜 이 환자가 고위험군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면, 그러면 해석력이 아주 뛰어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시작하는 게 정석입니다. This model is an excellent, highly interpretable baseline for many clinical questions. 반면에 우리 EMR에 있는 수많은 변수들을 종합해서 중환자실 사망률이나 급성 신손상 발생처럼 오직 정확한 예측이 목표라면, 이럴 땐 랜덤 포레스트나 XGB 부스트 같은 앙상블 모델이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맨 아래를 보시면 우리 마취과 의사들에게 정말 중요한 실시간 파형 데이터, 예를 들면 동맥압 파형이나 뇌파 데이터에서 수술 중 저혈압을 예측하고 싶을 땐 시계열 데이터에 특화된 LSTM 같은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개념적 차이를 확실히 짚고 가야 합니다. 바로 통계적 추론과 예측의 차이점인데요. 이게 연구의 방향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추론은 어떤 변수와 결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왜? 라는 질문에 답하는 거죠. 예를 들어 특정 약물이 합병증 발생 위험을 얼마나 높이는지 오즈 레시오를 구하는 게 바로 추론입니다. 반면에 예측은 개별 환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최대한 정확하게 맞추는데 모든 걸 겁니다. The goal here is pure accuracy. So, are you trying to explain a relationship or are you trying to forecast an outcome?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모델 선택과 평가 지표, 나아가 논문의 전체적인 스토리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좀 더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서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할지 살펴볼까요? 이 표가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가 될 겁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처음 시작하는 한 병원의 수천 명 정도 규모의 EMR 데이터라면 가장 먼저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기본 모델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XGBoost 같은 좀 더 복잡한 모델과 성능을 비교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전략입니다.
But if you have access to a large multi-center registry with tens of thousands of patients, then XGBoost or LightGBM will likely perform better because they can capture complex nonlinear interactions in that diverse data.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맥압이나 뇌파 같은 실시간 파형 데이터를 다룬다면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LSTM이나 CNN 같은 딥러닝 모델로 가야 합니다. 핵심은 모든 문제에 통하는 만능 모델은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의 종류와 규모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야 해요. 자, 이게 바로 2020년대 현대 머신러닝 연구의 표준 워크플로우입니다. 예전과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 임상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전처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셋째, 언제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간단한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만들어서 더 복잡한 모델이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But the most critical evolution is in steps 5 and 6. 예전엔 모델 개발하고 내부 검증만 해서 논문을 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림도 없어요. 내부 교차 검증은 기본이고 완전히 다른 병원이나 다른 시간대의 데이터를 이용한 외부 검증, external validation이 거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UC 같은 성능 지표만 보여주는 걸 넘어서 decision curve analysis 같은 방법으로 이 모델이 실제 임상 의사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즉 임상적 유용성, clinical utility를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왔습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멋진 모델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죠. 이걸 어떻게 잘 포장해서 논문으로 쓰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논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메서드 섹션 작성법을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In this section, we are providing a very practical, step-by-step blueprint for writing a robust method section. 리뷰어들은 이 부분을 가장 꼼꼼하게 보면서 연구의 퀄리티를 판단하거든요. 이 청사진만 잘 따라오시면 논문의 신뢰도를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메서드 섹션을 쓸 때 이 9가지 구성 요소를 순서대로 빠짐없이 담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연구의 기본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디자인의 연구인지, 데이터는 어디서 왔고,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어떤 변수들을 고려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The real core of the ML method section, however, lies in steps 5 through 8. 바로 이 부분이 리뷰어들이 현미경을 들고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특히 절칙치를 어떻게 다뤘는지, 모델은 어떻게 개발하고 튜닝했는지, 성능 평가는 어떤 지표들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모델의 예측 근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 모든 과정을 다른 연구자가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이 9단계 구조를 따르면 투명하고 재현 가능한 아주 잘 쓰인 메서드 섹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텐데요. 바로 논문 거절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열심히 쓴 논문이 거절당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번에는 리뷰어들이 대체 뭘 보고 어떤 이유로 우리 논문을 거절하는지 그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Okay, let's get right into it. We're going to cover the most common mistakes that lead to rejection and, more importantly, how to proactively avoid them.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논문 게재 성공률을 확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우리 분야의 최고 저널들이 머신러닝 논문을 거절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뭘까요? 모델의 AUC가 낮아서? 아니면 연구 주제가 너무 흔해서? Posing this question helps us focus on the practical challenges of getting published. 진짜 이유를 알면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이 표가 그 정답입니다. 이 5가지가 가장 치명적인 거절 사유들이에요. 1위는 압도적으로 외부 검증의 부재입니다. 우리 병원 데이터에서만 잘 맞는 모델은 그냥 우리 병원 맞춤 모델일 뿐 과학적 일반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캘리브레이션 평가의 부재입니다. AUC가 0.9로 아무리 높아도 모델이 30% 확률이라고 예측한 게 실제로는 10%만 발생한다면 그 모델은 임상에서 쓸 수 없는 거짓말쟁이 모델입니다. Pay very close attention to this table. Calibration shows if your model's predictions are trustworthy in a real-world setting. 세 번째는 기본 모델과의 비교 부재. 네 번째는 임상적 유용성 입증 실패. 다섯 번째는 데이터 누수 문제입니다. 논문 제출 전에 이 5가지 항목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과적합, 오버피팅은 머신러닝 모델의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족보만 달달 외워서 공부한 학생 같은 거예요. 연습 문제, 훈련 데이터는 100점 맞는데 막상 실제 시험,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조금만 문제가 바뀌어도 전혀 풀지 못하는 거죠.
즉, 데이터의 진짜 패턴을 학습한 게 아니라 우연히 섞여 들어간 노이즈까지 전부 암기해버린 상태입니다. Overfitting is a critical flaw where the model memorizes noise instead of generalizing the underlying signal.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가장 확실한 신호는 훈련 데이터에서의 성능과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성능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차이날 때입니다. 훈련 시 AUC는 0.99인데 테스트 AUC가 0.70이라면 그건 거의 100% 과적합된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머신러닝 예측 모델 연구를 보고하는 새로운 골드 스탠다드, 바로 트리포드 AI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지키면 좋은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최근 네이처나 더 랜셋 같은 탑 저널들은 이 가이드라인 준수를 거의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So let's talk about Tripod AI, which is essential for ensuring your manuscript meets the highest levels of transparency and rigor. 우리 연구의 퀄리티를 보증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원래 2015년에 나온 트라이포드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이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나 콕스 회귀 분석 같은 전통적인 통계 모델을 위한 보고 지침이었죠. 하지만 머신러닝 모델은 훨씬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트라이포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The key takeaway here is that Tripod AI is an extension, not a replacement. It builds upon the original Tripod framework to address the unique complexities of machine learning. 그래서 2024년 머신러닝 모델의 특성을 반영한 트라이포드 AI가 새롭게 발표된 겁니다. 여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과정이나 코드 공개 여부처럼 AI 모델에만 해당하는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트리포드 AI에서 새롭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항목들입니다. 데이터의 출처와 전처리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하고요. 연구에 사용된 코드를 공개했는지, 공개했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또 다른 연구자가 내 모델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최종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를 공개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어떻게 했는지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Adhering to these new tripod AI items is pretty much non-negotiable for any high-impact journal these days.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Human AI Interaction, 즉 이 모델이 실제 임상에서 의사에 의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저널에 제출하기 바로 직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자가 점검을 한번 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데이터 분할 과정은 명확하게 설명했는가, 결측치 처리는 어떻게 했는가, 최종 모델의 모든 스펙을 공개했는가, AUC뿐만 아니라 캘리버레이션도 보고했는가, 그리고 코드 공개는 했는가. Before you hit that submit button, please use this checklist to do a final audit of your manuscript. 이 5가지만 확실히 체크해도 Tripod AI의 핵심 요구사항을 대부분 충족시킬 수 있고 리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지적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논문을 잘 써서 게재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분야의 최고 저널, 소위 말하는 탑티어 저널에 우리 연구를 실을 수 있을지 그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In our final section, we will move beyond just getting published and discuss the advanced strategies needed for high-impact journals. 좋은 논문과 위대한 논문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AUC가 아니라 임상적 결정을 바꾸는 것이다. 탑저널의 에디터들은 단순히 AUC가 0.01 더 높은 모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This quote perfectly encapsulates the mindset of top-tier journal editors. They are searching for research that has a tangible impact on patient care. 그들이 찾고 있는 건 이 연구가 나옴으로 인해서 실제 임상 현장의 의사들이 환자를 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임상적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탑저널을 목표로 한다면 연구의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급성신 손상을 예측할 수 있을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급성신 손상 예측 모델을 통해 어떤 환자에게 수액을 더 줘야 할지, 어떤 환자에게 신독성 약물을 피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실제 급성신 손상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Your paper needs to tell a compelling story about how your model improves patient management, not just that you built a model. Decision Curve Analysis를 통해 모델 사용의 임상적 순이익을 명확히 보여주고 여러 다른 데이터셋에서의 외부 검증을 통해 모델의 강건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측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적 중재, 인터벤션과 연결될 수 있는지 제시하고 향후 전향적 연구나 임상시험으로 나아갈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델은 완성되었고 검증도 끝났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이 모델이 실제 환자 진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As we conclude, I want to leave you with this final, critical question.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연구는 단순한 논문 한 편을 넘어 우리 마취과학과 주술기 의학의 미래를 바꾸는 진정한 임팩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